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제 인생이고 저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이 그냥 돼버린 것 같아요. 항상 같이 하고 싶은 끝까지 평생 함께할 팀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전 부천FC 199 서포터즈 헤르메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영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FC 메인 스폰서를 꿈꾸는 20년 차 팬 엄희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FC 팬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골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정도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팬 김선우라고 합니다. 네, 일단 태어나고 자란 곳이 부천이었고요. 제가 살던 곳에서 가장 가깝던 경기장을 찾아간 게 목동이었고요. 그렇게 만난 팀이 부천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7부 리그였던 유나이티드 오브 맨체스터와 부천FC와의 경기였는데 골대 뒤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들은 과연 뭐하는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에 골대 뒤로 가서 후반전을 봤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너무 재밌어서 나도 여기 한번 축구 보고 이 사람들 한번 쫓아다녀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경기장에 이제 쫓아다니게 됐고, 제가 5살 때부터 삼촌이랑 부모님 손잡고 부천 K3 시절 때 그때 경기장을 많이 찾기도 했었고 자연스럽게 이 팀이 내 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천이 제 삶에 녹아든 것 같습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응원단이 너무 멋졌고요. 축구하는 스타일도 너무 멋있어서 푹 빠져서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역이 없을 때 이제 소사역이 이제 유일한 그 지하철역이었을 때는 장거리 원정을 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가 학생 때였어서 그때는 이제 저희 친구들 그다음에 같은 소모임의 뭐 동생들을 다 이제 저희 집에서 전날 같이 자고 아침에 이제 종합운동장으로 와서 이제 아침 7시 8시에 원정 버스를 타고 원정을 다녔던 기억들이 되게 추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저희가 이제 재창단하고 첫 홈 경기가 되게 추억에 남고 다시 부천을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전북현대랑 이제 FA컵에서 경기를 했었던 그 날이 서포터 생활하면서 아직까지는 잊혀지지 않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한 거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 경기를 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감정을 공유했던 존재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고 나라를 잃은 기분?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제가 군대 후반기 교육 중이어서 이 연고 이전 사실을 아예 접하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후반기 교육 주말에 이제 TV를 틀어주는데 이제 A매치 앙골라전을 훈련소에서 틀어주는데 붉은 악마들이 이제 검은색 우비를 입고 이제 막 부천 서포팅 송들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일이 난 건가? 쟤들이 왜 우리 노래를 부르고 있지? 이렇게 좀 의아해했고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제 당시 만나던 친구에게 야, 이 무슨 일이냐? 앙골라전에서 서포터들이 뭐 그런 노래를 부르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부천이 제주도로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안에서 이게 실감도 잘 안 나고 이게 뭐 상실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무력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2006년도 6월 2일인데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겨울방학 때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점심때쯤에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야, 너네 팀 없어진다는데 진짜야? 아니다.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었지만 해프닝일 거다 하고 넘겼는데 전 9시 뉴스에서 제 팀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하던 아르바이트를 때려치우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쫓아다녔죠. 그 종로에 있는 SK 본사 빌딩 앞에 가서 그때는 그 최태원이라는 사람이 누구지도 몰랐는데 막 최태원 나와라 막 어린 객기에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우리 팀 돌려내라 막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되게 어이없고 너무 하루아침에 팀을 이제 잃게 된 거니까 지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으로 제가 그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그 종로에 달려가서 막 날라차기 하고 그랬거든요. 경찰들한테 끌려 나오기도 하고 막 어려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도 좋아했겠죠. 좋아했는데 지금만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전역하고 3월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고 이전을 한다고 해서 저희 큰 낙이 한 번에 사라져서 매우
슬펐고 SK가 너무 미웠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경험한 연고이전이 아니어서 분노는 아마 당시 직접 경험하신 형들보다는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저희끼리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이건 순화된 표현 없이 정말 100% 리얼로 그런 감정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혹은 혼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 팀이 과연 그렇게 없어지면 나는 뭘 할 수 있고 어떤 감정이 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상상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뭐 기뻤을 때나 뭐 예전에 우리가 대한아제컵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천 SK가 우승했었던 대한아제컵 우승 얘기를 했을 때도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거는 상상이 지금도 되는데 어떤 기분일지, 연고이전은 저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지, 그리고 형들처럼 과연 일을 그만두고 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팀이 없어졌을 때 저는 그 독일 월드컵에 갔었거든요. 저희는 그 독일에서도 저희가 이제 천이랑 뭐 이런 걸 구해와서 걸기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월드컵 현장에서도 사실 아무 의미 없고 남들이 보면은 뭐 그게 뭐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구나 한 명이라도 그런 것도 했었고, 그 팀 창단이 이제 조금 가시화됐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경기에 가서 저희 그때 팀 창단할 때 슬로건 같은 게 부천이즈 백이었는데 그런 거 걸게 만들어서 걸고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뭐 전북현대랑 그때 우라와레즈랑 아쳔 8강이었나? 그 경기에도 사실 찾아보시면 그 부천이즈 백이라는 걸개가 걸려 있어요. 그건 제가 만들어서 걸었는데 알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죽지 않았다. 우리 진짜 부천이즈 백이라는 말처럼 우리 돌아갈 거다. 우리 살아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좀 했었고, 이게 사실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사실 어떻게 남은 이런 시간들을 써야 되나 잘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운영팀장님 한 분을 빼고는 다 무급으로 재능 기부 형태로 다들 일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제가 기사 작성법이라는 수업을 이제 대학에서 이제 수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BFC 미디어라는 채널을 통해서 쓰는 프리뷰나 뭐 리뷰 이런 기사들은 내가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원해서 그게 한 2년 정도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당시에는 내부 인원이 8명이나 됐나? 거의 이제 경기장 준비도 자원봉사, A보드 세팅도 자원봉사, 그다음에 저희 같은 미디어 팀도 이제 현장 촬영도 하고 이제 프리뷰 쓰고 인터뷰 쓰고 리뷰 쓰고 뭐 이런 기사들을 되는 대로 다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뭐 팀이 생겼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팬들이 만들었다는 팀이니까 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때 이제 물을 스폰 받는데 물을 날라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진행을 했던 방법이 이제 서포터즈 게시판인가 이런 구단 게시판에 저희 몇 월 며칠 날 물을 좀 날라야 되는데 와주실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3, 4, 5 팬들이 여기 모여서 물을 다 까대기 작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A보드 사는 게 비싸서 A보드를 실제로 이제 용접을 해서 뭐 만들었던 케이스도 있고, 당시에 허건 선수였나요? 저희 재계약이 안 됐었던 일이 있어서 팬들이 실제로 계좌이체로 선수들 연봉을 만들어준 며칠 만에 그때 모금이 달성이 됐었어요. 저도 그때 이제 해외에서 근무 중이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나도 계좌이체 뭐 그냥 십시일반 하자라고 해서 뭐 도와줬던 경험들도 있고, 경기 K3 당시에 이제 경기를 운영하는 거는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SK가 떠나면서 진짜 부천 FC라고 부를 수 있는 팀이 생겨서 더 좋아진 것 같고, 진짜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고 이전을 하고 조금 많이 아픈 K리그에서도 많이 아픈 역사지만 이렇게 하고 다시 직접 팬들이 창단하는 경우는 엄청난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제주 유나이티드가 강등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웰컴 투 더 헬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제가 올렸었거든요. 정말 그냥 그 당시 준비된 것도 아니었고 즉흥으로 그냥 그런 글을 올렸었고, 처음에 강등됐을 때는 두고 봐라, 우리가 복수한다 했지, 우리가 한번 진짜 너네 다시는 부천함정 오고 싶지 않게 만들어 줄게 라는 생각이 처음에 강했었는데, 경기가 다가올수록
그런 이제 복수심들이 점점 저희 팀에 대한 소중함으로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 제주 유나이티드가 됐지만 영구 이전을 했지만 팬들이 결국에는 팀을 만들었고 너희는 정말 이 열정적인 팬들을 잃어버렸다는 걸 정말 후회하게 해줄게라는 그런 감정으로 조금 경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게 헤어진 이성을 만나는 기분이에요. 이게 나를 차고 떠났는데 내가 엄청 성공해서 내가 너무 잘 돼서 정말 좀 이렇게 콧대를 높게 세우면서 다시 보고 싶었는데 이게 계획과는 달리 저쪽이 이제 망가져서 저쪽이 이제 좀 실패를 겪어서 좀 안 좋게 봤다라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사실 팬들이 꿈꾸는 건 우리가 1부 리그를 가서 그들을 만나는 거였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저들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베스트 플랜과는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관련해서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일 때문에 중국에서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중국 시차 때문에 중국이 1시간 느려서 제가 그 경기를 보려고 조퇴를 했거든요. 축구를 본다고 하면은 조퇴하기가 좀 뭐해서 아프다고 하고 집에 일찍 와서 나름 경건한 마음으로 보려고 목욕제기하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유튜브를 설치하고 있는 경기를 봤는데 당연히 되게 의미 있었죠. 물론 유관중 경기는 아니었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뭐 경기 내용이나 경기 스코어는 아니었고 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서 우리 친구들이 저랑 함께하는 우리 서포터들이 경기장에 없었던 거는 되게 좀 지금도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팀을 진짜 이제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 경기는 조금 진짜 마지막에 너무 아쉽게 경기에 패배했었고 두 번째 경기는 진짜 조금 많이 안 좋았었는데 너무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유관중 경기였다면은 진짜 선수들과 팬들이 선수들에게 힘을 주고 진짜 함께 경기를 위해 호흡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일단은 제주가 잘하더라고요. 좋은 선수들 많이 영입한 만큼 그리고 그만큼 뭐 투자한 만큼 좋은 성적이 지금도 나고 있고 경기력 자체도 되게 좋았었고 되게 좀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했죠, 당연히. 뭐 4대 0이라는 스코어를 저는 지금까지 부천FC가 프로팀에 와서 4대 0으로 진 경기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하필 상대가 제주였었고 두 번째 경기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서포터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안 그래야 되지만 경기 결과나 뭐 경기 내용이나 뭐 준비하는 과정이나 사실은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팬이니까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경기는 너무 아쉬웠고 저희 팀이 준비도 잘했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에 한 골을 먹혀서 뭐 스코어상으로는 1대 0으로 지긴 했지만 좀 뒤지지 않는 경기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경기는 스코어를 떠나서 좀 너무 아쉬웠고 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일단 날씨가 생각보다 두 경기 다 안 좋아서 그게 크게 작용돼서 정말 우리 선수도 열심히 했는데 한 끗 차이로 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스스로의 좀 가치를 좀 증명할 수 있는 경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뭐 부천과 제주의 경기를 떠나서 6연패라는 이 상황에서 이게 팬으로서 보기에 매우 질타하고 사실 비판하고 싶은 점이 매우 많지만 그 한편으로도 보이는 게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얼마나 지금 초조하게 뛰고 있는지가 보여요. 뭐 욕을 해주고 싶기도 하고 정말 이게 안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싶기도 한데 저 선수들이 얼마나 답답해서 지금 저렇게 초조한 상태에서 경기를 뛰고 있길래 저런 플레이가 나왔을까라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내려놓고 자기가 스스로 이게 어떤 팀이라도 1년에 3번 경기를 하는데 3번을 다 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선수들이 프로로서 갖고 있는 자존심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집중해서 경기를 치르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라이벌전도 있지만 막바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등할 수 있는 저의 찬스인 것 같은데 팀 성적을 위해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제주라는 팀을 의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경기 했고 저희 홈에서 했고 어느 정도 가봤으니까 이제 뭐 팬들을 위해서 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저번
두 번째 경기 그런 스코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냥 우리 같은 리그에 뛰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스토리는 따라갈 거고 같은 리그에 뛰는 한 뭐 제주와 부천은 또 부천과 제주는 계속 악연이 이어지겠지만 이제는 두 경기 치러냈으니까 저 팀은 제주니까 꼭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 같은 K리그 2 리그 같은 경쟁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무겁지 않게 준비하시고 경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경기와 지지난 경기가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경기는 꼭 이겼으면 좋겠고 꼭 근데 이기지 못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언제나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기라고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세요라는 말보다는 일단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경기는 저도 창피한 일이 아닌데 뒤돌아봤을 때 후회할 만한 경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꼭 제주여서 이기겠다라기보다는 어찌됐건 그 경기를 이기고 다음 라운드를 치르면 순위 싸움에서도 어찌됐건 저희는 또 좋은 위치를 또 선점하는 거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고 이전을 하고 조금 많이 아픈 K리그에서도 많이 아픈 역사지만 이렇게 하고 다시 직접 팬들이 창단하는 경우는 엄청난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각자 응원하는 팀이 있으시니까 함께 응원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가지셨는데 연고 이전 이후에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학생분들은 연고 이전 저희와 이제 부천과 제주와의 사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부천과 제주로 인해서 꼭 부천이 아니라 K리그의 한 명의 팬이라도 더 늘었으면 좀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를 보고서 정말 우리도 유럽 못지않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리그구나 K리그는. 그리고 경기를 보고 유럽 못지않게 빠르고 투지 있고 정말 재밌는 경기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K리그 서포터가 관중이 K리그 문화 자체가 저는 부천과 제주로 인해서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연고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안양이 당시에 연고 이전을 했을 때도 부천 팬이었었는데 사실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니잖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뭐 흔하게 있겠어? 쟤들이 너무 이상한 애들인 거지 라는 정도였는데 이게 저희가 당하고 나서 이제 바라보는 연고 이전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사실 뭐 내셔널리그의 많은 팀들이 해체를 하고 뭐 축구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의 스포츠들도 심심치 않게 한국은 되게 자유롭게 연고로 옮겨 다니는 종목들이 몇 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종목이나 자기 연고 도시의 어떤 스포츠 팀이 있어서 그 팀을 응원하던 사람들은 사실 그 팀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고 이전에 대해서는 뭐 부천 팬들이야 뭐 다른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일반 다른 뭐 K리그를 즐기시는 다른 팬들도 이게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한 번은 생각하고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은 뭐 이제 연고 이전을 하고 저희가 재창단한 지도 꽤 시간이 오래 흘렀긴 했지만 이게 다시 오지 않을 일이다라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SK에 대해서 당시에 막 엄청난 울분을 터뜨리고 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K리그 이사회에서 승인을 한 거예요. 다른 모든 팀의 운영진들이 그래 뭐 제주도로 갈 수 있지라고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팀들도 야 우리 이거 연고 이전 안 해주면 우리 팀 없앨래 뭐 어떡할래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 이 시장의 파이를 생각한다면 팀이 존재하는 게 낫지 라는 논리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반 팬분들도 이게 끝난 일이 아니고 다시 벌어질 일이 아니다 라는 이런 확신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좋은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돼서 1부 리그 올라가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올라가고 정말 좋겠죠. 스타 플레이어들 많이 뛰고 K리그에서 명문관으로 손에 꼽히고
정말 행복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요즘 들어서 되게 이루고 싶은 게 경기 날 당일이 되면 부천시 전체가 좀 축제 분위기가 돼서 번화가에 사람들 유니폼 입고 다니고 빨간 옷 입고 다니고 선수들이 정말 길거리에 못 지나다닐 정도로 선수들을 알아보고 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는 선수들도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팬들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서포터도 서포터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싶어요. 부천 시민들이 그냥 우리 팀 정말 부천 시민들이 우리 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제가 지금 36살이 되었고 지금은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저희 가족, 그다음에 저희 딸아이가 함께 이제 경기장을 3대가 찾고 있거든요. 3대가 찾는 이 축구장이 항상 승리로 좀 즐거웠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팀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겠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단에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어떻게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구단과 관련한 부분에 항상 의견을 개진하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팬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 FC 1995는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천 FC는 저에게 정말 매력적인 팀이고 정말 빠질 수 없는 항상 같이 하고 싶은 팀이어서 뭐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응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포터니까 예전에 있던 팀 부천 SK나 또 K3에 있던 부천 FC 1995나 프로에 와서의 부천 FC 1995 팀이 이름이 바뀌고 우리가 속한 리그가 바뀌고 해서 서포터로서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제 팀이 있는 거니까요. 팀이 저희는 한번 사라져봤던 사람들이라서 팀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뭐 변하거나 하는 건 없고요. 이 탄생된 이 팀, 저희 팀 부천 FC 199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거죠. 조금 K리그 그걸 왜 보냐 그러는 말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팀이 좋으니까 항상 이 팀을 알리고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부천이랑 끝까지 평생 함께할 팀인 것 같아요.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제 인생이고 저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니까 항상 같이 하고 싶은 이제는 더 이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상 같은 존재죠.